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민주시민 여러분. 내일 윤석열 1심 선고입니다. 오후 3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말 듣고 그때부터 민주시민 여러분들에게 법률적인 쟁점을 마치 세계적인 수학자가 논농사 짓고 있는 농부에게도 그 수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실력자다. 파인만인가요? 그 사람의 말처럼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나, 그런 부분도 제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헌법과 법률을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그렇게 민주시민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일 선고를 앞두고 아직은 저에게 의무감이 있습니다. 내일 선고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개인적 의견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3명의 판사, 백대연, 이진관, 유경진 판사의 판결문,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관 판결, 정말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유경진 판사, 제가 말하는 80%, 대한민국 사법부의 80%, 한 50%는 우인성 같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30%는 적당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진관과 그리고 유경진 판사가 공통적으로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그 취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태를 집합범으로 본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일 윤석열 선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합범. 집합범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조폭,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 경우의 형량보다는 소위 말해서 조폭 단체라고 합니다. 범죄 단체, 조폭을 형성해서 그 일원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됩니다. 폭처법이라고 하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다. 이렇게 되면 폭처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상해, 체포, 감금,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범행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활동한다. 그러면 수개, 여기도 사형입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그리고 두 번째를 간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임무 종사자, 내라는. 근데 여기는 간부. 이 경우에는 무기, 7년 이상 징역. 그박, 그래놓고 2년 이상 유기징역,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합범이라는 게. 범죄를 목적으로 조폭을 만들고 그 조폭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폭이 모이면 그 중에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도 그 조폭 집단에 관여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 이게 집합범입니다. 바로 이 집합범이라고 이진관 판사도,
유경진 판사도 지금 문제가 되는 내란, 저는 군사반란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내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란죄가 바로 집합범이라는 겁니다. 이 집합범, 형법 87조, 수괴, 사형, 무기징역.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리고 부안해동, 그 밖이죠. 부안해동 5년 이하. 이렇게 이 구조가 조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집합범이라는 거예요. 다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주권을 위임해 줬더니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조폭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더욱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폭처법에서 간부는 7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내란죄에서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이에요. 웃기죠? 웃기잖아요. 형량이 웃기잖아요. 하여튼 이진관 판사와 유경진 판사는 집합범이라고 했다. 이 집합범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연대해서 져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엄격하다. 자, 이걸 먼저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었다. 정확하게 판시했습니다. 국무회의 헌법 89조 5호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있어야 됩니다. 위반했다. 그리고 82조 부서 있어야 된다. 위반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포고령. 그건 너 위헌이다. 77조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비상계엄 사령관은 사법, 행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바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 어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특정 언론기관 5군데를 정해서 물을 끊고 전기를 끊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헌인 포고령이죠. 따라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그리고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명 다 이때는 유경진 판사도 명확했어요. 엄격했어요. 경찰 3,790여 명, 그리고 군대 무장군인 그것도 1,605명, 국회를 출입 통제하고 창문 깨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고 동의 절차, 해제 동의 절차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실행행위를 하려고 했고, 김현태가 행동대장이었죠. 성관이 가서 서버를 사진 찍고 거기 직원들 핸드폰 압수하고 연락 차단하고 출입 통제하고, 다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 형법 91조입니다. 91조 2호입니다. 이분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맞잖아요.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 1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그 정도의 폭력 행사잖아요. 두 분 다 똑같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분 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내일 선고에서 본안 판단이라고 합니다. 본안. 본문이라고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요. 본안 판단. 본문.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죄가 어떤 죄냐? 라고 한다면 불명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집합범이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었다.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고 윤석열은 수괴다. 자, 여기가 본문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양형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확실시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가 뭐냐면 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요건 판단이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판단.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제가 12.3 때 그렇게
지금도 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려놓은 영상도 많습니다. 수사권 부분, 이게 바로 요건 부분. 이 부분을 통과해야 본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유죄죠. 뭐 보나마나 유죄죠. 양형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수사권 부분, 요건 부분, 이 부분을 백대현 판사가 완벽하게 정리를 끝냈다고요. 여기까지 좋았죠. 백대현 판사도. 양형에서 무너졌지만, 양형에서 80%로 돌아섰지만, 유경진 판사도 양형에서 80% 그쪽으로 돌아섰고. 왜요? 내가 판단하기에 아직은 미흡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수를 빼고는 정치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들 표 때문에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방향 그냥 1년 후면 상현이처럼, 김상현인가요? 뭔 상현인가요? 걔가 말한 것처럼 잊어버린다. 그런 경험들이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어떤 선택하겠어요? 통계적으로 웃기지 마라. 나는 내 안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그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 그런 선택을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거고. 자, 소송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개시 부분입니다. 그 수사할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백대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84조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소가 뭐냐면 기소, 공소제기, 추는 그 이후의 재판, 소와 추를 금지한다고 했지 수사를 금지한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수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냐. 윤석열은 그냥 정상적인 대통령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임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뜬금없이 내란죄 수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면서 공권력으로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했다는 거예요. 탄핵을 당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지금 심판 진행 중인데, 그 명백한 증거들이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권의 문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진짜 소위 말해서 입에 거품 물고 내가 주장을 했는 건데, 박세현이가 장난쳤잖아요. 수사권이 없는데 자기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내란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한테 있었어요. 마치 뭐 자기들이 뭐 정의로운 뭐가 된 것처럼 소환했는데 안 와요.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할게요. 진짜 구속영장 청구하고 수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법한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전제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 같이 그때 당시에 뭐 추미애 의원, 박윤정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동조해 주셨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그래서 슬그머니 이거 안 되겠다. 들켰다. 그리고 그 수사권을 어디다 넘겨줘야 돼요? 경찰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을 계속 쳤죠. 너도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했잖아라고 계속 쳤어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다가 수사권 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그거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래놓고 오동훈이 슬그머니 불렀잖아요. 그리고 오동훈이한테 던졌잖아요. 오동훈은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 수사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사권을 지금 장난치고 있다, 그렇게 제가 거품을 물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더니 오동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국수본하고 합동으로 조사한다. 근데 그 부분이 형식적이었어요. 공문을 좀 만들고, 그리고 실제 그 수사에 관한 도장을 칠 때 국수본 도장을 같이 찍어놨으면
깔끔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동훈은 왜 자기한테 수사권을 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 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공수처법의 관련 범죄였어요. 공수처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어요.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바로 백대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수사의 개시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했고 소추다. 그러니까 수사 가능하다. 수사권에 그리고 탄핵에 돼 있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수사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 수사권에 대해서는 바로 윤석열이 직권남용한 거를 조사해 보면 12.3 비상계엄을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직권남용했고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과 경찰을 직권을 남용해서 출동시켜서 내란을 일으켰고, 저는 군사반란이에요. 내란을 일으켰고 직권남용의 수사가 곧 내란죄 수개와 연결이 되는 것,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명시해버린 거죠.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백대현 판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윤석열의 변호인단, 검찰총장 출신, 검사장 출신, 저는 인공지능 갖고 있기 때문에 웃겨요. 이제 그들은 이제 나이도 먹어서 이제 기억력도 노쇠했고 옛날에 왕년에 내가 누군데 이런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AI한테 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AI 가지고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누가 오더라도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물론 잘못 판단했으면 저도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권도 문제가 없다. 이 부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영장 부분이요. 영장 부분도 바로 그들 변호인들이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입에 거품 물면서 주장했잖아요. 공수처에서는 기소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돼요. 전속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뭐예요? 공소를 제기할 때 영장 청구할 때는요. 전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의 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할 때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영장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형사소송법은 영장 어떻게 청구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토지관할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야 대통령실 어디 있어?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에? 서부지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체포영장 실질심사는 서부지법에서 했지만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구속 실질심사는 어디서 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변호인단이 똑같이 주장했잖아요. 수사권 없다, 영장 잘못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그 주장은 택도 없다. 구속적부심사 기각했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 지기현이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요건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고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기현이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기현이가 그때 구속 취소했을 때는 뭐냐면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위법할 수 있는 상태였죠. 기소가 직권남용으로 안 돼 있고 내란 수개로만 돼 있으면 내란 수개로는 공수처는 그것만 수사 못해요. 그냥 위법이에요. 위법.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있고 박세영 그래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또 조은석 또 얼마나 또 쪼아댔습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6월 12일 날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 날 직권남용 추가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했을 때의 그때의 전제 사실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지기현이가 못해요.
이제는 직위원회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우인성 결심해야 돼요. 우인성 보세요. 법 왜곡이에요. 증거도 지 마음대로 뭐 녹취가 있는데도 빼버리고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적용도 안 하고 지금 이거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 왜곡죄 부칙에다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적용된다. 그거 있을 거예요. 우인성 그럼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거를 직위원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부칙에다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적용한다. 이거는 진정한 소급표가 아니에요. 헌법에서 말하는 위헌적인 소급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법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국가배상법에 그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도 근거를 마련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랬더니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도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부칙에다 어떻게 했어요? 이 규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득을 봤잖아요. 그거 위헌 아니에요. 법 왜곡죄에 반드시 부칙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재판에도 적용된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께 이거 말씀드려야 됐는데 죄송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그 누가 오라고 그래도 저는 제 속으로 네가 와라. 저는 그러지.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책 읽으면서 제가 명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뿐이에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저는. 네가 와라. 그러고 말아요. 법 왜곡죄에 반드시 부칙에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통과시켜 놨으면 직위원 절대 이 소송 요건 가지고 수사권 가지고 영장 서부지법 영장 가지고 장난 못 쳤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그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그 사람 전체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해요. 그리고 뭐 빅스피커에 대해서도 지지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끔 다른 쟁점을 가지고 그렇게 흐려놓느냐를 이 시간 이 지점에서 비판할 뿐 지지한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무슨 뭐 지들이 오라 마라 나는 관심도 없어요.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 왜곡죄만 통과시켜놨으면 부칙에다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적용된다. 이거 하나만 넣어놨으면 다 끝났다고요. 그걸 지금 화를 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자, 끝으로 야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백대연의 훌륭한 소송 요건, 수사 개시 문제없다, 수사권 문제없다, 그리고 서부지법 영장 문제없다. 자,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진관 판사, 그리고 유경진 판사대로 12.3 비상계엄 위원이야, 집합범이야, 너 내란 유죄야. 이제 양형 들어왔어요. 자, 이진관 판사 양형 사유 10가지. 이거는 위대한 명문입니다. 위대한 명문이에요. 위대한 명문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12.3 비상계엄. 이거 위헌이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당장 헌법 89조 5호 국무회의 형해화시켰다. 그리고 82조 부소 형해화시켰다.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의 최고 명령을 네 마음대로 네 발톱에 때만큼도 너는 여기지 않았다. 자, 첫 번째 양형사유. 불리하게 적용될 양형사유. 자, 두 번째 위에서부터의 내란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진관 판사는 천재입니다. 위에서부터의 내란이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자기 사법부에 있는 80%의 이 썩어빠진 판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위에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우리 MBC에서도 보도했잖아요. 잘했어요, 그 기자. 전 세계의 내란 반란을 조사했더니 위에서부터의 친위 쿠데타죠. 소위 말해서 다 군사를
동원했으니까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해도 되는 거죠. 군사 없이 무슨 쿠데타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군사 동원했지. 친위 군사 쿠데타는 80%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의 내라는. 그러나 아래에서부터 내라는 성공률이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20%의 그 실패를 우리 민주시민들이 만들어냈다. 이거를 지금 이진관 판사가 역사적으로 강조해 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의 내란, 이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경진이 실패한 게 이거고, 백대현이 실패한 게 이거죠. 일부러 이거를 놔버린 거죠. 자기는 조이대 그 똘마니들하고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우리 민주주민들이 이렇게 진돗개처럼 물어댈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란이 어떻게 국민이 세금으로 마련한 군사력으로, 국민이 마련한 경찰력으로 그렇게 국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 이게 세 번째 논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망가뜨리려고 했다. 윤석열이 네가 대통령이고 네가 임명한 고위직 이런 자들이 시작도 같이 으쌰으쌰 하더니 네가 탄핵당하고 수사받은 이후에도 곳곳에 박혀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았다. 이진관이 지금 풀어줬잖아요. 진짜 위대한 판사입니다. 대법원장 해야 됩니다. 풀어줬잖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또요. 기존의 대법원에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은 있는데 위로부터의 내란은 없다.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 경합범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합범에 하한만 있을 뿐 위는 뚫려 있다. 야, 진짜 이진관 판사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제가 존경해요. 제가 살면서 한 몇 분 정도 봤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분은 존경합니다. 위에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이런 양형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유경진이나 그 다음에 무슨 백대현이처럼 그런 어느 양형 기준에 보니 이렇더라. 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대법원에는 위로부터의 내란의 양형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 여섯 번째, 국민에 대한 배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은폐,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던 거. 정말 지겨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도 윤석열 사과했나요? 사과 한마디 없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의 내란,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따르던 똘마니들, 뭐 태극기 부대, 지금도 그 따르는 목사 새끼들, 저항권? 무슨 따르는 그 법조인 가짜 새끼들, 변호사 개새끼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옳다고?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진관 판사가 혼란 그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법을 완전히 혼란으로 빠뜨렸다는 거. 그게 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통찰력이 대단합니까? 자, 이런데도 이 양형 기준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이라고요. 이진관 판사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사형입니다. 자, 저는 내일 윤석열 선고에 앞서서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앞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저는 오로지 책 읽고 명상하고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법률적 쟁점 중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시민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진영이라 하더라도 지금 결과가 계속 김건희 관련된 판결이 잘못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즉시적인 노력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그 누구도 뭐 빅스피커든 뭐 대표건 누구든 비판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무리지어서 저는 무리를 싫어합니다. 무리지어서 뭐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저는 I don't care. 뭐라 하시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가 읽은 책에 따라 제가 명상하고 통찰한 바에 따라 제 애 셋이 그리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이 젊은 애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런 권위주의의 압박 그것을 경험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또 하나 민주진영에서도 무리끼리 지어다니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판하고 이것도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사형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윤석열 사형. 항소심 때 더 많이 법리적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시 제자리 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